강세리는 강재인에게서 빼앗은 호화로운 저택의 넓은 거실을 거닐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값비싼 샹들리에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YL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어때, 기찬 씨? 이 집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강세리는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와인을 홀짝이는 황기찬을 향해 물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세리. 이제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군.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순 없어. 그들의 대화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승리 뒤에 숨겨진 불안.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재였습니다. 바로 그때 황기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황기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 변조된 목소리. 내 아들 지호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돈은 황기찬. 내가 직접 가져와. 경찰에 알리면 아이는 죽는다. 황기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세리 역시 지호의 이름에 경악하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승리의 순간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모든 것을 잃은 강재인은 텅 빈 자신의 옛집 앞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을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모두 되찾을 거야. 내 모든 것을. 그녀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누리는 거짓된 행복을 산산조각 낼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윤이 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억눌린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윤은 제인에게 조용히 다가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재인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은호 유괴 사건 그 진실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황기만, 그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호의 유괴는 이미 끝난 과거의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김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황기만의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도윤은 덧붙였습니다. 제 동생 도희의 죽음, 그 사건과 황기만의 유괴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황기찬, 그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도윤의 말은 제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또 다른 배신. 그리고 김도희의 죽음까지 얽혀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제인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기찬 씨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절망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집과 명예를 되찾는 것을 넘어 숨겨진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황기찬과 그를 둘러싼 모든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옥에서 돌아온 그녀가 움켜쥔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한편 제인이 황기만의 과거 유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이 황기찬과 노숙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자는 길길이 날뛰며 황기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내 놈 때문에 우리 기찬이까지 위험에 빠지게 생겼잖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황기찬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황기만을 노려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제인이 이 사실을 무기로 삼을 것이라는 압박감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황기만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황씨 일가는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열로 얼룩졌습니다. 황기만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이번엔 내가 판을 뒤집어 버릴 테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유경이 제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유경은 제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아, 미안해. 내 남편이 저지른 일이야. 정말 미안해. 제인은 유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유경의 손을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형님. 이제부터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유경은 제인의 차가운 시선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황기만은 가족들의 비난과 아내 도유경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열등감, 그리고 지금의 무시가 뒤섞여 그의 내면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래, 다들 나만 무시해? 황기찬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만 귀한 줄 알아? 내가 너희 둘 다 제대로 엿먹여줄 테니 두고 봐. 황기만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며칠 후 강세리의 아들 황지호가 유치원에서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과거 강재인이 은호를 유괴당했을 때와 똑같은 절망감과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황기찬은 다급하게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고 강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지호가 사라졌다고요?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우리 지호를. 그때 황기찬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 변조된 목소리. 내 아들 지호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돈은 황기찬. 내가 직접 가져와. 경찰에 알리면 아이는 죽는다. 황기찬은 손에 땀을 쥐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직 돈만을 요구하는 차가운 목소리에 황기찬은 극심한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건드릴 만한 원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강세리 역시 지호의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제인이 겪었던 고통을 뒤늦게나마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곧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하는 불안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그리고 그들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극도로 초조해했습니다. 황기찬은 곧바로 사람을 붙여 황기만의 동태를 살피도록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황기만은 자신이 운영하는 족발집 주방 한 구석에서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 절대 실수하지 마. 돈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야. 내일 아침 그 장소로 데려와. 황기만의 뒤를 쫓던 황기찬의 비서가 이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결정적인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황기만이 유괴범과 접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받은 황기찬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황기만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이 쓰레기 같은 놈. 황기찬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황기만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같은 집에 있던 노숙자와 강세리 역시 황기찬의 격앙된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내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미쳤어. 황기찬은 황기만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형, 내가 지호를 유괴한 거냐?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미쳤어. 황기만은 비웃듯이 황기찬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왜? 내 아들만 귀하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냐? 너도 나처럼 당해봐야지. 노숙자는 황기만에게 주먹을 날렸고 강세리는 황기만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도유경은 이 모든 상황에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남편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씨 일가는 지호의 유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과 콩가루 같은 가족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강재인은 황기찬의 최근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동태를 살피던 중 황씨 집안에서 벌어진 지호 유괴 사건과 황기만의 범행,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들의 대혼란을 포착하게 됩니다. 제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너희들의 민낯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어. 마침내 YL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장은 황기찬의 승리를 예감하는 듯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은 특유의 능글맞고 여유로운 미소 뒤에 칼을 숨긴 채 완벽하게 준비된 연설과 자료들을 통해 이 사진과 주주들의 마음을 능숙하게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YL그룹을 위기에서 구하고 더 큰 성장을 이끌 유일한 적임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재인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제인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YL그룹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계신 황기찬 이사님의 가족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인은 황기만의 황은호 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황 씨 일가가 얼마나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는지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과거 제 아들 은호를 유괴했던 황기만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황기찬 이사님의 아들 황지호를 유괴하여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에 과연 YL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황기찬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부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지금 YL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주님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가족사일 뿐 저와는 무관합니다. 황기찬은 뻔뻔하게 변명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그의 변명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사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제인의 손짓에 정면 스크린에 H&K 컴퍼니 관련 비밀 자료들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황기찬이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막대한 자금의 흐름, 수년간 이어진 은밀한 접대와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그 검은 돈의 상당 부분이 강세리에게 흘러들어간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황기찬의 추악한 민낯과 YL그룹을 병들게 한 검은 거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엄청난 충격과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황기찬을 지지했던 주주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과 함께 배신감으로 인한 싸늘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절규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강제인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황기찬은 사색이 된 채 전부 날조된 거짓 자료입니다. 저 여자는 지금 YL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주님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변명은 초라하고 궁색하게만 들릴 뿐이었죠. 결국 주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분노의 목소리 속에 황기찬의 대표이사 선임안은 처참하게 부결되었습니다. 그는 YL그룹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즉시 긴급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황기만의 황지호 유괴 사건과 관련한 공범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법의 냉엄한 심판 또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제인의 폭로로 황기찬의 검은 야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좌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비참한 패배감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통쾌한 것은 황기찬의 온갖 범죄에 깊숙이 관여하며 그의 곁을 지켰던 강세리 또한 그 파멸의 길을 함께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황기찬이 횡령한 불법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명확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강제인에게서 악랄하게 빼앗았던 그 저택마저 결국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황기만 역시 황지호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황씨 일가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던 강제인. 그녀는 경매에 나온 자신의 집을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되찾았습니다. 텅 비었던 저택에 다시 발을 들인 제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인의 내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습니다. 따뜻하고 정의감 넘쳤던 과거의 강제인과는 사뭇 다른 냉혹하고 단단한 눈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증오와 복수심이 이글거렸습니다. 황기찬은 끌려가는 순간에도 강제인을 향해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강제인,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다시 돌아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강세리 역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제인, 아직은 내가 웃을 때가 아니야.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 과연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몰락할까요? 아니면 지옥의 끝에서 또 다른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며 돌아올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복수의 과정을 거치며 차갑게 변모한 강제인의 내면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복수의 끝은 새로운 악의 시작임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다음 화에 대한 강력하고 충격적인 궁금증을 남깁니다. 과연 강제인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다음 이야기를 예측해주세요.